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기업 임원에 오른 남편과 얼마 전 결혼 15주년을 맞이했다는 황 씨.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남편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 아이의 양육과 내조에 전념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 명의의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집주인이 바뀐다는데 무슨 일이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알아보던 중 황 씨는 믿고 싶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직장 후배와 외도를 했고 아파트를 불륜 상대방 명의로 바꿔주려고 했던 겁니다.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서 재산까지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황 씨. 이혼을 결심했는데요. 이대로 이혼하게 되면 불륜 상대방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 소개한 사연은 한 언론에 나왔던 사연을 저희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자, 백 기자,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 몰래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다.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정황상 그래 보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려주겠다면서 낡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내연녀에게 주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 세입자가 황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 단독 명의의 아파트는 내연녀의 몫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황 씨는 이혼은 물론 재산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황 씨의 답답한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백 기자가 안 하던 말을 또 하네요. 예, 자, 우리 진짜 지금 이 사안이 약간 조금 워낙 또 민감하고 예민한 거라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좀 듣고 싶은데, 이 채팅창에 좀 마구마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면 들어와 주세요. 예, 좀 반응 좀 보여주십시오. 자, 사연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꽤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결혼하고 결혼한 지 한 15년인가요? 아무튼 뭐 그 정도 만에 대기업에 임원이 됐다. 뭐 잘 나갔네요. 예. 잘 나간 정도가 아니라 이거 실화 맞아요.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 예. 본 적이 없는데 진짜요? 남편이 공부를 정말 잘해서 이게 일찍 조기 졸업을 하고 취직도 조기 취직을 했고요. 또 아이디어도 많고 능력이 좋아서 업무 성과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연소로 초고속 승진을 하는 가운데서도 인간관계도 좋아서 인간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건데 업무로도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갔던 이 분, 그러니까 이 황 씨 지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드라마에나 있는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구나. 저랑 똑같은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부러워했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내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난 거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내조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된 건데. 아내는 원래 출판사에 다녔었는데 좋은 편집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일을 그만두지 않으려고 했었고 아이를 둘 낳을 동안은 실제로 일을 그만두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편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생활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또 아내의 전폭적인 뒷바라지를 좀 은근히 원해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또 거기다가 셋째까지 임신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황 씨가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째 전업주부로 남편도 내조하고 아이들도 양육해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을 그만둔 게 좀 많이 아쉬웠는데 남편을 생각해서 티도 못 내면서 지내왔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진짜 뭐 벌써 이제 시동을 거셨어요. 지금 막 진짜 막 부글부글 끓고 계시는데, 자, 일단 남편은 대기업 임원, 그리고 또 아내는 들으신 것처럼 뭐 검소했다. 뭐 모아놓은 재산도 상당했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진짜 이 남자는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남자 같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 뭘 잘못했지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월급도 많았는데 재테크도 잘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투자는 물론 뭐 저평가된 건물 뭐 이런 걸로 투자를 해서 재산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일단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생활비도 많이 갖다 주니까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재산 증식하는지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재산이 다 남편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몰래 뭐 이걸 모아서 뒤로 이렇게 재산을 증식했던 게 아니라 예금 적금 같은 현금 자산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투자할 때도 언제나 이제 이 아내하고 다 상의를 일일이 하나하나 상의를 해왔기 때문에 뭐 남편을 계속 믿어왔던 이상 명의가 뭐 남편으로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 아내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간통죄 다시 살려야 된다. 절대 이혼해주지 마라. 도장 찍어주지 마. 뭐
막 지금 막 그러고 계세요 지금. 자, 오 교수님. 근데 이거를 처음 딱 뭔가 수상하다 했던 게 이 세입자가 갑자기 집주인 바뀌어요? 이 전화 받고 그랬다는 건데 워낙 부부간의 이런 이 끈끈함이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당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 전화 한 통화로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글쎄요, 이제 신뢰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이제 아이들이 셋이나 된다는 것은 이제 부부 사이 금슬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이제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크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제 낡은 대단지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재개발이 되면 나중에 아이들 뭐 결혼시키고 이제 이렇게 구상을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이제 거기에 있던 그 세입자도 이 세입자도 이제 상당히 오래된 세입자라 그래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주인하고 마음이 맞으면 계속 재계약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아니 지금 집주인이 바뀐다는데요? 라고 하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파트 내놨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거 투기 과열지구에 우리가 1가구 2주택이니까 세부담도 크고 해서 집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하. 근데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 두 부부가 계속적으로 상의를 해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집을 갖다가 이렇게 내놓는다 이런 것은 큰일이기 때문에 부부가 상의를 하는 것이 이제 그 우선적인데 그 이외에도 이 아파트 이외에도 다른 쪽에도 부동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 남편의 행동이 좀 약간 이상하다 이런 아하. 생각을 갖다가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가 뭐 자주 쓰는 표현인데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딱 낌새가 오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좀 달라지게 있었던 건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남편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흠이 있었어요. 뭐냐면 꼬박꼬박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이 남성이 좀 시골 출신이어서 밖에서 뭐 배달 음식이라든가 외식을 다 싫어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심지어 이제 승진을 해서 직장에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상사로서는 참 좋은 분이에요. 후배들끼리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카드를 주고 자신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대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내는 사실 되게 스트레스였을 텐데 어느 날인가부터 일이 좀 많다라고 하면서 집에 와서 저녁을 안 먹고 밖에서 먹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쓸 데가 생겼다면서 적금을 깨요. 그리고 생활비하고 교육비까지 줄이는 겁니다. 근데 아내는 너무 완벽한 남편이었으니까 믿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좀 갑자기 좀 회사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급여가 좀 줄었나 보다. 그래서 일도 많아졌나 보다. 라고 애써 외면을 했었어요. 예. 아니, 백 변호사님 저번에 제가 그 저녁 좀 같이 먹자니까 꼭 집에 가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집에 가서 먹죠. 형 사모님한테 괜찮아요, 그거? 저희는 뭐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괜찮아요. 교수님이 저랑 시선을 안 마주치고 계시는데 좀 피하시는 건가요? 밥을 제대로 먹고 있냐고요? 예, 저는 전혀- 밥을 2끼만 먹습니다. 왜요? 왜? 왜냐하면 건강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저녁에 먹고 점심을 먹으면 하루에 한 13어 시간 정도 단식이 되니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또 체중도 유지할 수 있고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가 같이 맞아요. 그게. 자, 백 기자, 그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뭔가 남편이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왠지 아는 사람이랑 계약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귀띔을 해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이제 쭉 털어봤더니 남편이 이제 회사 후배랑 외도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의 회사에 몰래 찾아갑니다. 그러고서 좀 기다리는데요. 예. 퇴근 시간 한참 넘겼는데 한 여자랑 같이 손을 꽉 붙잡고 나왔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고 이제 그 도시 외곽에 있는 이제 숙박업소 같은 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외도가 확실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저런 사례들을 간간히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진짜 가능하더라고요. 현실에서 말이죠. 자, 교수님, 그런데 이 남편 저 정도 걸렸으면 이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하는데 진짜 그랬나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될 때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싹싹 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딱 태도를 돌변해 가지고 자기 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 외도했어. 근데 결혼 생활은 나 유지하고 싶어. 단 조건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그 후배를 아주 불쌍하게 여겨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는
그 여성의 명의로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 도대체 이게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이게 과연 결혼 생활을 갖다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다가 사실 이 재산이라는 것이 자기가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갖다가 나눠주고 싶은 생각은 더욱더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이거는 진짜 너무 사랑과 전쟁 아니에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의외로 이런 어떤 뭐 불우정행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생각보다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실제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상담을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런 호소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잡혔으면 빌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이것도 사랑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세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제가 들은 얘기보다는 이 남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정리하겠다고 나섰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혼 전에 내연녀에게 집을 주겠다는 남편. 백 변호사님, 이거 네. 막아야죠. 막을 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뭐 이런 사례도 많고요. 또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죠. 이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꼭 재산 분할을 할 때 안 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듭니다. 아, 현금은 어디다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숨기기도 쉽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생기고 이런 또 좀 전에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넘겨놓는 거예요. 자기랑 친한 야 나중에 내가 이혼하고 다시 받아올 테니까 일단 네가 좀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렇게 내연관계 정리해서 뭐 주려는 분들도 있고 이럴 때는 이혼 소송 제기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고 부동산을 못 움직이게 막는 겁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하셔야 가처분 돼요. 신청.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을 이 소송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못 팔게 만드는 거예요. 뭐 팔아주든 뭐 명의를 넘겨주든 하려면 어떻게든 이 부동산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부동산 명의 변경 전이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나림님이 애가 셋이다 이놈아 지금 막 그거 너무 속 터져가지고 이 진짜 벼락 맞을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말이죠. 자, 그럼 양 변호사님, 그런데 이 가처분 신청을 하기 전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확 빼돌렸으면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재산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그걸 나눠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모든 재산에 원래 들어가야 될 그 재산을 한쪽으로 빼돌린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조금 어려운 소송이고 다시 현실적으로 한번. 사해행위 취소 소송. 아, 예. 이게 뭐냐면 내가 가져갔을 내 몫이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를 무효로 만들고 원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제도인데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혼을 앞두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증여나 매매를 가장해서 넘겼을 경우에는 종종 실제 쓰이는 그런 소송입니다. 백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대기업 임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 그냥 막 진짜 생각 같아서는 회사에다가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나요, 이거? 그런 건 안 하셔야죠. 왜요? 괜히 그거 했다가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회사에 뭐 이런 사실을 알리거나 하게 되면 또 명예훼손 관련해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재산 분할도 재산 분할이지만 외도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위자료 청구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불륜의 상대방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하면 이 여성에게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홧김에 그런 행동을 했다가 본인이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재산 빼돌리고 하는 경우에 극단적으로는 형법상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 야 일단 재산 빼돌려 해서 막 이렇게 주변에 돌려놓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원상대로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거 재산 분할할 때 재산 빼돌린 거잖아요.
그럼 집행을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예. 이게 전형적인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이 좀 짧게 마지막으로 이런 남자들이 진짜 있어요. 이 사례도 진짜 있는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따끔하게. 통상 이제 그 사람들이 살면서 3대 불행이 있다 그러는데 초년 성공, 그리고 중년 상처, 말년 빈곤인데 초년에 이제 이 사람이 많이 그 성공을 해가지고 교만해진 것 같아요. 중년에 이제 배우자하고 헤어지고 말년 빈곤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간관계 빈곤까지 포함이 되는데 아들도 나중에 새 아들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갖다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둘이서 같이 바람을 피다가 다시 재혼해가지고 잘 사는 그런 사례를 별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숨어서 살살 이렇게 있을 때는 굉장히 그 익사이팅하고 그 이제 스릴과 서스펜스인데 막상 딱 까놓고 둘이가 같이 결혼해서 살면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이분이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행으로 빠뜨리는 그런 그 단추를 본인이 스스로 꿰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 지금 이 말씀 딱 듣고 설 아줌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우리 집 남편은 그진데 막 이러고 계세요 지금. 아유, 아내분 사랑해 주시면 그걸로 된 거죠 뭐.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